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9화 만리 고독행 염상 천하대전의 서막 2 백리세가의 용봉지연 소가주들의 모임. 밤이 깊을수록 연회의 분위기는 매우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다. 젊은 용봉들은 2, 3, 5호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덕담과 담화로 대화를 이어갔으며 젊은 남녀라 그런가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눈빛과 호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쨍그랑? 이놈이 도대체 눈을 어디에다 두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이 흉물 같은 놈아. 내 놈이 엎은 음식과 음식을 부어버린 옷이 도대체 얼마나 값이 되는지 아느냐? 어이쿠, 죄송합니다. 소엽. 소엽. 내 놈의 주둥이는 더욱더 가관이구나. 연회 한쪽 탁자에 두 사람이 앉아 대화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하인인지 젊은 남자의 발에 걸려 맞은편 탁자에 또 다른 두 사람 중에 한 젊은 남자의 허벅지에 음식을 부어버렸다. 이에 하인으로 보인 남자는 벌떡 일어나 본인의 소매로 음식을 닦아내었는데 이런 병신 같은 녀석을 봤나? 얼굴은 어디서 뭔 짓을 했는지 흉측한 괴물이구나. 이거나 처먹어라. 휘 턱 이크 어라. 젊은 남자는 매우 준수하고 미 서생과도 같이 생겼는데 지금의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을 하며 분노하고 있었으며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발을 들어 하인과 같은 인물의 머리를 후렸다. 어이쿠 대굴 젊은 공자는 발길질하였고 머리를 쳐맞고 바닥을 굴렀는데 이를 본 젊은 공자는 속으로 매우 대경했다. 아니, 녀석의 머리가 화강석인가? 녀석의 머리가 터질까봐 서푼의 경력을 실어 부렸는데 어떻게 녀석의 머리는 멀쩡하고 내 발이 저리지? 그렇다. 젊은 공자는 다리가 저려 약간의 고통이 있었는데 하지만 머리를 쳐맞고 바닥을 구르는 하인은 아이고 머리야. 아이. 하인으로 보인 인물은 본인의 머리를 부여잡고 한동안 굴렀다. 휙 젊은 공자는 하인으로 보이는 인물을 잠시 보다가 그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잡고 아픔을 호소하는 것에 화가 돋았는지 짧은 거리 넘어진 자에게 날아와 머리를 잡고 있었던 괴인의 신형을 발로 마구 짓밟았다. 퍼퍼 연애를 즐겼던 모든 사람은 단목무의 돌발 행동에 사달의 현장을 주목하였는데 이때 아니, 단목공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뿐 오. 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소리가 이런 소리일까? 밤하늘 홀로 울리는 탕금이 이러한 소리일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석등 그늘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허허, 정말 신이 빚은 작품이란 말인가? 치머나간 물고기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기러기는 땅 밑으로 떨어지며 폐월수와 다른 구름 뒤로 얼굴을 가리고 꽃은 자신의 생김새가 부끄러워 숨는다. 물론 당대는 전국 칠홍 시대이기에 이런 말은 후대의 말이었지만 지금 이 젊은 여인의 미모를 이렇게 표현할 밖에. 여인은 천천히 걸어 나오며 은쟁반의 옥구슬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노한 목소리였는데 지금 공자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제게 왜 그런 말씀을? 젊은 공자는 자신에게 물음을 묻는 소조에게 의문의 표정이 되었다. 지금 여기에 쓰러진 자는 우리 백리세가의 하인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 집안에 머무는 손님이죠. 다만 그의 생김새를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연소죠.
단목 공자를 너무 쥐 몰듯 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나의 초대로 이곳 백리가로 동행한 나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젊은 미공자 뒤에서 한 인물이 나서며 다가왔다. 그는 공자라 하기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였으나 그렇다고 중년의 나이는 아닌 모습이었다. 모용정 오라버니께서 데리고 온 공자인가요? 그렇소. 가연소죠. 단목공은 우리 모용가의 귀인 가문의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오라버니, 그의 이름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난 그를 소개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가 어떻게 그의 몸에 음식을 쏟은 것을 보셨잖아요. 넘어진 분의 얼굴이 그렇다고 저렇게 멸시하며 발로 머리를 치고 마구 짓밟는 것은 참아볼 수 없군요. 그것은 단목 공자가 잘 못한 일이요. 인정하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용봉지연으로 그와 우리는 조금 다른 위치라 할 것이오. 그가 비록 하인이 아니라도 말이오. 그것은 오라버니 말이 맞는군요. 모용정은 허리를 돌리고 단목 공자에게 말한다. 단목무 공자, 여기 있는 가연소저와 저기 있는 친구에게 사과하시오. 아니, 모영공. 허허, 나를 우영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사과하시오. 이것은 단목가와 우리 모용가의 우애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 할 것이오. 단목무인가. 그는 호원평야 제 군대와 맞서고 있을 때 연해 주둔지 대장군막의 소장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곳에 와 있는지. 그는 종전 과거의 류지역과 조우했었던 인물이었는데. 아니에요. 나에게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분에게는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단목무는 본인의 우수를 들어 머리에 손을 가지고 가서 긁고 있었고 조금 난처한 얼굴을 하였고 잘생긴 얼굴과 달리 그는 조금 멍청한 행동을 하였으며 아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소. 가연소저. 내가 우선 실수하였으니 저 공자가 나에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였소. 그러니 공자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하인과 같은 인물. 물론 백리세 가의 하인들은 하나 같이 회색 상하의를 입었는데 지금 이자는 청삼을 입고 있었으며 괴 공자께서는 나서지 말라 하지 않았나요? 안 그래도 아버님께서는 괴 공자의 도움은 다른 것에 있다고 집안의 모든 일에서 제외시키라 하셨어요. 그냥 백리세가의 일이라면 돕고 싶었소. 아까 저자의 발길질로 머리에서 강한 타격음이 들렸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제는 아프지 않소. 그러니 가연소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백리가연의 얼굴은 흉측한 괴인에게 진실로 대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변의 인물들은 어느덧 이들 가까이에 와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젊은 소가주 여러 명의 모임인 용봉지연은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는데 난데없는 상황에 사람들의 들뜬 마음은 가라앉았고 지금의 주인공은 괴인이었다. 이봐, 가연아. 이자가 누구인데?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니. 혜 언니. 이분은 우리 백리가의 귀인으로 식객 대접을 받는 분이셔. 이런 얼굴을 한 사람이 대백리세가의 식객이란 말이니?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그래. 가연은 사마회를 보며 잠시 말하다가 괴인의 발 앞에 떨어져 있었던 지팡이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 괴 공자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어서 처소로 가셔서 내일 있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번 일에 기대를 크게 하시고 계세요. 이를 보고 있었던 모용정은 미간에 고립했다. 가연소저가 매우 지극하군. 아무래도 우리 모용가가 이번 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모용정은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얼굴이었다. 툭! 단목 동생은 어서 사과하게. 네, 형님. 모용정은 단목무의 어깨를 쳤고 이에 단목무는 한 걸음 나서며
이보시오. 공자, 내가 사람을 잘 몰라보고 실수하였소. 나의 무리한 행동을 용서하시오. 아니요. 내가 그대의 옷에 우선 음식을 쏟았으니 나 같아도 그대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이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소. 난 괜찮으니 더는 마음을 쓰실 필요는 없소. 툭툭툭. 괴인은 일어나 자신의 청삼에 묻은 흙을 털어내었다. 그는 종전 사람의 발길질로 구타를 심하게 당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 본인의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것에 아무 이상이 없는 멀쩡한 모습이지 않은가. 허허, 방금 이런 심한 구타를 일반인이 받았다면 감히 일어서기 힘들 타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허, 이 괴인은 금강불괴지신인가? 나는 화가 나서 종전 서푼의 경력이 아닌 실에서 8알의 경력을 이용하여 마구 짓밟았는데 어라? 휘청. 단목문은 순간 현기증이 일어나 신형이 크게 휘청였고 쳐. 동생, 무슨 일인가? 아, 정형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력이 빠져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곳으로 와서 자리에 앉도록 하게. 모용정은 단목문을 데리고 가서 작은 탁자가 있는 의자에 앉혔으며 서로 잠시간 대화를 나눴고 괴 공자께서는 어서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가연의 말이었다. 네, 알겠소. 그럼 여기 지팡이를 잡으시지요. 감사드리오. 처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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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척. 가연의 부축으로 일어난 괴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는데 그는 심하게 절름거렸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는 모습이 조금은 처량했으며 그는 아름답고 은은하게 비친 석등의 빛을 받으며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갔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처소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하나둘 본인이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2, 3, 5 무리를 짓고 하던 대화를 이어갔으며 가연아, 너는 다른 남자들에게는 조금 쌀쌀맞게 행동하는데 어찌 괴인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니? 사마해의 말에 가연은 잠시 말을 잃었고 괴인이 사라진 곳을 보고 있었는데 가연아, 언니. 그래,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니? 내가 말했는데 대답도 못하고. 아니에요. 언니는 내게 무슨 말을 했지요? 녀석아, 너는 남자들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듯 행동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인물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니? 넌 평소 남자를 돌보듯 하지 않니? 언니도 참. 그가 남자로 보여? 뭐라고? 나는 남자로 보인다. 그가 비록 얼굴은 그렇지만 그리고 다리를 절지만 다른 사람보다 키도 월등하게 좋고 체격은 매우 균형 잡혀 있더라고. 물론 얼굴에 화상이 심각하지만 그는 우리 집안의 매우 귀한 식객이에요. 무슨 말이니? 대백리세 가의 식객이라곤 단 3사람이지 않나. 어머, 언니는 우리 집안의 대회비도 알고 있어? 하긴 사마세가의 정보력은 진을 대표하지. 얘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래요. 우리 백리세가는 단 3명만 식객을 두고 있지. 그래서 저 괴 공자를 식객과 같은 분으로 여긴다고 했지. 식객이면 식객이지. 그런데 괴공자? 네, 그분은 괴 공자이네요. 매우 신비로운 분이거든요. 그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데 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니? 괴 공자가 이곳에 온 지 약 100일이 되었는데 그의 생김새로 이곳에서 매우 흉한 대접을 매일과 같이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어떠한 핍박에도 다음 날이 되면 멀쩡한 모습. 물론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는 다음 날이 되면 처음 우리 백리세가에 왔던 모습 그대로 되었지요. 사실 100일 전 우리 세가의 종전 세가 주셨던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나타난 날도 문전박대로 우리 하인들에게 겁안 죽도록 맞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보니 저기 있는 단목공자가 악을 쓰며
발길질하였을 때 쓰러진 괴인은 거반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일이구나. 그렇지요. 그는 금강불괴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니? 사마해는 매우 놀라운 얼굴을 하였다. 종전에는 그가 왜 잦은 실수를 하는가 생각했지만 그는 일부러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외공을 연공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금강불괴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의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기이한 일이구나. 정말 기이한 일이야. 주변 연회장은 매우 화려한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게 했으니 사람들은 사마해, 백리가연 두 사람의 대화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 본인들의 대화에 열중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라? 그렇지. 대백리세가가 단순히 금강불괴지신의 소유자를 식객으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래, 그의 숨겨진 능력이란 것을 들어볼까? 가연아. 하지만 이것은 비밀인데. 왜 그러니? 나는 내 비밀에 모두 알고 있지 않으냐? 나에게 비밀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래 안 해. 이미 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 텐데. 그러면 절대 사강 어른에게 말하면 안 돼요. 얘는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지? 이미 한 달이 넘어가. 그전에도 사흘이나 일회에 한 번 정도 만나? 반각 정도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어. 언니는? 내가 중현 가주님과 사이가 좋다고, 내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는 그런 시답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해. 너의 가정과 나의 가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말이야. 그렇지. 언니는 사강 어른이 다른 여인을 집안에 들인 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졌지. 알았어요. 그래, 이제 괴인에 대해 이야기하렴. 네, 그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 언니는 우리 세가가 주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소금이 아니냐? 그렇지요. 우리는 사마세가에도 매년 막대한 소금을 보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탐내고 있지 않으냐? 너와 내 동생이 혼례를 한다면 소금에 대한 부분을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에이, 언니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너는 정말 강아에게 관심이 전혀 없니? 물론이죠. 나는 남자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하니? 내 동생은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해서 말이야. 이번에 동생은 진나라 국왕의 호신 위장으로 들어가 장사로 올 수 없었지만 너에 대한 열정이 점점 타오르고 있어서 이번 아버지에게 확실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언니도 알잖아요. 내가 지난해 함양에 놀러 갔다가 한 달간 언니와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의 혼례는 전적으로 백리세가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암호랑이에게 있지요. 암호랑이? 저희 어머니가 소시적에 호랑이로 강호를 누볐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 가연의 어머니가 그랬지. 역시 중현 어른은 그분에게 안 될 것이지. 호호호호. 그래, 알겠어. 너의 혼례는 내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말이야. 네,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에 있으니 말이어요. 어머니의 혼례는 전적으로 집안과 집안의 뜻에 이루어져서 그분은 내가 본인과 같은 길을 다시 걷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내 어머니가 누구신데? 그래, 괴공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괴공자는 소금 광산을 찾는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소금 광산이라고? 네, 보통 바다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을 우리는 염전이란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광산에서 소금을 찾는 것을 우리는 염산이란 곳에서 소금을 채취하게 됩니다. 돌에서 소금을 얻는 것이지요. 광산이라. 우리 백리세가는 이미 괴공자를 통하여 세 곳의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제 단 10여 일이 지나면 그곳에서 꽤 좋은 양질의 소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정말이니? 쉿! 이거 내 말이 맞는다면 너무 획기적인데. 굉장한 역발상이야. 소금을 광산에서 얻는다. 광산돌에서 소금을 얻는다고? 좀 조용히 말하세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나는 세가주에게 쫓겨난다고요. 언니, 야. 백리세가의 금지오겹이 과연 헛떡이나? 내 아버지 중현가주께서는 내 녀석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그리고 내가 쫓겨난다. 그러면 우리 집? 사마강은 내 녀석을 업어서라도 데리고 올 거야. 아이, 언니는 그런 새소리 마시고요. 그래? 괴 공자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지. 가연은 사마회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다. 허허,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미소가 이런 미소일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더란 말인가. 이러한 미소를 받고 있었던 사마회도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얼굴이 아니었다. 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으나 지금 백리가연 앞에는 보름달 빛의 반딧불이 정도나 될까? 아무튼 지금 사마회의 묘한 눈빛은 이미 사라져버린 괴 공자의 그림자를 따르고 있었으며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연의 영토 이름 모를 지하 동굴. 어두운 지하 동굴 구석 한쪽에는 은은하고 세미한 빛이 스미고 있었으며 이 지하 동굴은 시냇물인지 작은 물길인지 물소리가 났다. 촐촐촐촐촐촐촐. 그리고 어두운 구석의 사람의 신음이 이 괴인은 누구란 말인가? 얼굴은 매우 흉측하였지만 그의 신형은 매우 준수하였고 그의 체형은 매우 균형 잡힌 모습에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 더 커 보였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누추한 곳에 쓰러져 있는 것인지. 이때 스르르륵. 바닥을 쓸며 자리에 앉았던 그 신형은 흉측한 얼굴이 작은 빛에 비쳤다. 이런, 그의 얼굴은 화탄에 맞은 얼굴인가? 아니면 지독한 화마에 당한 얼굴이던가?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으며 그의 피부는 강력한 화력 앞에 타버린 얼굴과도 같이 피부가 마구 엉겨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을 벌이는 부분은 일부 멀쩡했고 눈도 뜨거나 감거나 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만타무국봉을 온전히 잃었구나. 무국지연의 체험은 또다시 생명을 극한으로 몰고 갔으며 마침내 만타무국지정에 이르게 만들었다. 스르르 척. 괴인, 그런데 만타무국봉이라니 이는 류지역이 품은 절대 무국의 비기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류지역이란 말인가? 아무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섰고 휙. 마왕 단명장. 슈르르 슈슈슈슈 펑. 쾅. 후두두두두두두. 후드득. 지금 류지역의 두 눈에서 육의 마왕과도 같은 붉은색 혈광이 터져 나왔으며 그의 신형에서 알 수 없는 마기가 흘러나와 주변을 짙은 어두움으로 더욱 물들였다. 그는 이곳 만화갱에 빠졌을 때 불과 금강불괴의 신체와 권천의 팔보간섬이 그가 가진 무공이었는데 지금 마왕단명장의 위력을 보라. 그리고 그의 신형에서 뿜어내는 마기는 또한 무엇란 말인가. 마왕단명장에 후려 맞은 동굴 한쪽 벽은 허물어졌고 사람이 펼친 무공이라기에는 너무 굉장한 위력이었다. 능히 초절정을 넘어설 위력이지 않은가. 후후후후. 괜찮은 무공이군. 무술을 선택하는 것보다 무공을 선택하고 정보다 말을 선택한 것이 내게는 큰 유익이었군. 무국담노 종신기. 지역으로 보인 인물은 자신의 두 손을 보고 그 손을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다시 여러 차례 손을 돌려보았다. 나는 더는 사람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무공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몸을 더욱 두들길 것이다. 천극마종 신법은 매우 훌륭한 신법이지만 내 몸을 천극지체로 만드는 것은 매우 더디지. 마치 대장간의 간수들이 풀무불에 두드리는 방법처럼 나의 연단에 더욱 자극하면 나는 능히 탈마를 경험하겠지. 좋다. 지금부터 더욱 혹독하게 나의 몸을 다루면 되겠지. 나의 말리고 독행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흐흐흐흐. 나 천마류 지역의 말리고 독행은 만화갱기연. 무극담로 종신기를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나는 강으로 나가 연을 떠나 조, 위, 하늘 넘어 초에 장사 백리세 가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나는 일부러 실수를 연발하여 사람들에게 연신 두들겨 맞았는데 이는 나의 의도였고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 물론 일반인에게 두들겨 맞는 것보다 무공을 닦는 무인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나의 절대 마공을 이루는 것에 매우 유익했는데. 흐흐흐흐. 나 천마의 혈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